자, 이제 지수방정식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방정식은 지수에 이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다뤘었는데, 자, 이번 시간은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모두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경우도 똑같이 이제 유형별로 나눠보면, 자, 첫 번째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야. 즉, 밑이 fx의 gx제곱, 또 여기도 fx의 hx제곱 이런 경우지. 밑이 같은 경우 당연히 밑 이 fx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지수 방정식 형태는 먼저 밑이 f에 똑같은 거니까 지수 gx하고 hx가 같은 이런 경우거나, 또는 이 밑 fx가 얼마? 1이 되는 경우도 되지. 보면 이 밑이 1이 되면 바로 1은 아무리 거듭져도 1이 되는 거니까, 이 여기 밑이 1, 여기 1이 되면 결국은 좌우형이 똑같으니까 성립이 될 거고, 특히 요 내용 빼먹으면 안 된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이제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야. 즉 보면 fx에 여기가 hx라고 hx 제곱이라 놓고, 다음에 gx에 hx 제곱 이렇게 지수가 같은 경우지. 당연히 여기서 밑 fx하고 gx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는 경우고. 자, 이런 경우는 일단은 지금 지수가 똑같은 거니까 밑이 이 fx하고 gx가 같은 경우거나, 또는 지수 이 hx가 0이 되면 되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도 첫 번째는 밑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지수가 같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밑이 같은 경우는 지수 gx와 hx가 같거나, 또는 바로 밑 fx가 바로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밑 fx와 gx가 같거나, 또는 여기 있는 지수 hx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또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327번을 보자. 자, 쭉 보니까 이는 지금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형태지. 그래서 일단 좌변을 정리해 보면 x에 x 플러스 8제곱이 되고, 여기는 x에 2x제곱이 되지. 그래서 지금 밑이 이제 똑같은 경우니까 첫 번째 경우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 x 플러스 8과 2x 같은 경우고, 그래서 x는 8이 되겠지. x는 양수 되니까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번에는 이 지수 여기 있는 밑, 여기 있는 밑 이 x가 1이 되면 1은 아무리 거듭져도 1이 되는 거니까 x가 1인 경우에도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x는 1과 8.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다음에 329번을 보자. 자, 방정식에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b라고 했으니까 이게 두 개를 풀라는 얘기야. 먼저 앞에 있는 지수 먼저 풀면, 자, x에 x제곱 마이너스 8, 그리고 얘가 x에 2x 플러스 7제곱이 되지. 즉 이제 밑이 같은 경우가 되겠네. 자, 이런 경우에 첫 번째는 바로 지수 x제곱 마이너스 8과 2x 플러스 7이 같은 경우고, 자, 얘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 될 거고, 여기가 3, 5, 15,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x는 5 또는 마이너스 3인데,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만 됐지. 이렇게 될 거고, 또 두 번째 경우는 요번에는 뭐냐면 이 밑이 지수와 상관이 없이 밑이 1인 경우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는 얼마? 1이 되는 거고, 요것도 요 범위에 들어가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한 거는 요 5하고 1이 되는 거고, 그 모든 근의 합을 a라고 했으니까 결국 a는 6이라고 구할 수 있지. a는 6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파란색으로 하자. 파란색으로 있는 지수 방정식 x-2분의 1에 3-2x 제곱이 바로 3의 3-2x 제곱이야.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3-2x 하면 똑같이 지수가 같은 경우네. 자, 이런 경우에, 자, 첫 번째 경우는 지수가 같으니까 밑 x-2분의 1, 3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x는 바로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요 범위에 또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요것도 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밑에 상관이 없이 이 지수 이 3-2x가 얼마 되면 0이 되면 요것도 모든 수 0제곱 1, 요것도 3의 0제곱 1이 되니까 성립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x는 얼마가 되냐면 또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요 두 근의 합을 b라고 했으니까 b는 2분의 7과 2분의 3을 더하면 5가 나오지. 그래서 a 값, 여기서 a 값이 6, b 값이 5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30이 나오겠다. 자, 이제 유형 14, 지수방정식의 근해 조건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수방정식의 근해 조건이라는 건 바로 지수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근해 분리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일 조건, 또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 또는 두 근이 x 이퀄 p보다 클 조건, 또는 x p보다 뭐 작을 조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핵심은 그 조건들을 각각의 상황별로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제 330번부터 풀어나가자, 이제. 자, 330번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지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주어진 요 지수 방정식이 3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 거 보이니까 일단 보자. 여기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놓고, 여기서 3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t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주어진 함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 그 범위가 t는 양수인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근이 서로 다른 양의 두 실을 갖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t가 양수인 범위에서 서로 다른 실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양의 두 식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근이 양이냐 음이냐는 부호에 관련된 거니까 일단 요거에 맞는 그래프를 지금 y축을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두 근이 모두 음일 수도 있고, 두 근이 하나는 하나는 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바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이 보라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걸 그리란 얘기야. 찾으란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이 세 개의 포물선은 일단 서로 다른 두 실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거의 파면의 d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이란 얘기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요 그래프는 두 근이 모두 음이니까 여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지. 그래서 요 그래프 하나 지워질 거고, 아직까지 이 그래프는 지워질 수가 없지. 이게 만약에 요 두 근이 하나는 음수가 하나는 양수인데, 만약에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양수가 나올 테니까 아직 얘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요거 가운데 걸 지워주기 위해서는 조건 하나를 더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두 근이 서로 양이 되려면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될 거고,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래프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 될 테니까 알파에서 음수에게 얘가 또 지워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인 요 보라색 그래프만 딱 남게 되겠네. 결국은 요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바로 A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럼 보자 이제. 자, 파면 D라는 거는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A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게 될 거고,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큰 거 당연한 거고, 다음에 알파 베타 곱은 바로 마이너스 A가 영수가 되는 거니까 A는 바로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 범위와 요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바로 A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걸 또 좀 다른 내용으로 또 해석을 해볼게.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또 보자. 자, 얘를 지금 여기 있는 2차원식의 해가 양수일 때 서로 다른 양의 두 식 갖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를 이제 두 개로 쪼개도 되잖아.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a라고 놓고 요 식 하나를, 그러니까 요 그래프 하나 따로 그리고 요걸 따로 그리는 거야. 즉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고 y는 a라고 놓고 요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도록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즉 a의 범위를 구해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y는 요걸 그릴 수가 있을 거고 t는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지금 t로 묶으면 t의 t-3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t의 t-3이 돼서 x축의 교점이 0하고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기가 뭐냐면 이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t가 양수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y = a라는 즉 x축의 평행인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점밖에 안 만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x축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아야 될 거고 요 꼭지점을 지나는 요 y좌표보다는 어떻게 조금 더 커야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꼭지점의 y좌표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꼭점의 y좌표는 t가 얼마냐면 t가 바로 2분의 3일 때에 바로 y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t가 2분의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4분의 9 빼기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바로 2분의 9가 나올 거고 그래서 4분의 9 빼기 여기는 18이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바로 a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9인 경우고 요 x축은 바로 a가 0인 경우잖아. 맞지? 그래서 이 a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바로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또 해볼까? 뭐 계속 뭐 워낙 중요한 거라서 또 좀 볼게. 요렇게 또 지우고. 자, 또 다르게 보면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 보면 여기에 지금 t의 제곱 마이너스 3t a 요 2차원식이 서로 다른 양의 두 식을 간다는 얘기는 일단 보니까 여기 2차 함수인데 여기에 1차항과 1차항이 있다는 얘기는 대칭축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대칭축을 구해보면 t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t가 2분의 3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x축, y축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꼭점이 여기에 꼭점 여기 요 대칭축 어딘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을 가지려면 결국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꼭점이 요 x 아래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야 해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나오잖아.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대응되는 꼭점 x좌표에서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대칭이 이렇게 있는데 꼭점 x 위에 있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면 안 만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근이 두 개가 나오려면 여기에 있는 꼭점의 x표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거 좀 지우고 결국은 요 식을 ft라는 식으로 놓는다면 결국 f 2분의 3이 바로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음수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림 좀 그려볼게 다시. 일단은 우리가 대칭축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이제 음수가 나와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건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음수고 양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양의 두 식을 가지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되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양의 식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x가 그리고 t가 0일 때 함수값이 뭐가 되면 돼? 양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0 얘가 바로 뭐가 돼? 양수이기만 하면 결국 여기가 이렇게 지나는 여기가 양의식 하나 나오고 여기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쪽은 양의식 또 하나 나올 테니까 결국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면 또 됐지.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런 근해 분리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다. 다음에 331번을 또 보자. 자,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제는 지금 x가 지수에 있는 지수 방정식 형태고 자, 그러면 요 지수 방식을 3x제곱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바꾸면 3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9, 2, 18이 되고 3의 x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를 굳이 뭐 3x를 t로 치환할 게 아니라 자, 보면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을 바로 알파 베타로 놓는다는 얘기는 x의 값을 알파 베타로 놓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해라는 거는 바로 x의 값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놓는다면 결국 여기에서 얘를 풀면 귀찮지 않은 대로 얘를 풀게 되면 요 해는 바로 3의 알파와 3의 베타 형태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은 바로 1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바로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조건을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은 요 조건은 필요 없는 거고 얘가 필요한 거지. 왜냐면 지수법칙에서 얘가 바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k가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 부분이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k는 3의 제곱이 돼서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k는 9가 되겠네. 다음에 또 332번을 보자. 자, 방정식에 지금 얘도 보니까 쭉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실근의 비가 1대 2라고 했어.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바로 x의 값을 말하는 거고 그 x의 값이 바로 1대 2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하나의 근은 2알파로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를 요 4x로 치환하기 위해서 여기는 4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4a의 4x 제곱 다음에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근을 알파하고 2알파로 놨으니까 요걸 굳이 치환하지 말고 요 방정식의 해가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결국 4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결국 해는 4의 알파 제곱과 4의 2알파 제곱 형태로 나오겠지. 그래서 요 노랗게 칠해진 요 지수 방정식의 해가 4의 알파 제곱과 4의 2알파 제곱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먼저 두 근을 더하게 되면 4알파 플러스 4의 2알파 제곱 두 근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고 다음에 두 근의 곱 4의 알파 제곱과 4의 2알파 제곱 두 근의 곱은 바로 44 마이너스 4a가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두 개의 요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라 라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제 a 값이고. 그래서 이제 파랗게 칠해진 걸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지금 미지수가 a와 알파고 그럼 a하고 알파 둘 중에 하나를 소거시키는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a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4a가 있네. 그러면 요거를 요 식을 좀 여기다 나란히 써볼게요. 여기다 4알파 제곱 플러스 4의 2알파 제곱 얘가 바로 마이너스 4a가 된 거고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은 바로 마이너스 4a가 여기가 없어지겠지. 빼보자. 빼보면 얘는 4의 알파 제곱 4의 2알파 제곱 4의 3알파 제곱이 되겠다. 결국 여기가 얼마 되냐면 4의 3알파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의 알파 제곱 빼기 4의 2알파 제곱이 되고 여기가 없어지고 44가 나오겠다. 이렇게 맞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걸 풀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4의 알파 제곱을 뭐로 놓으면 돼? 얘를 t라고 놓자. 이제 얘를 t라고 놓으면 요 식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요것도 쓸게. 그럼 t의 제곱이 될 거고 또 요거 쓰면 마이너스 t가 되고 44 이항하면 마이너스 44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고차 방정식 인수를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인수는 바로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넣으면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t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될까? t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까? t에다가 4를 넣으면 4의 세제곱 얼마가 될까?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4 돼서 딱 되네. 0이 되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t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조립제법으로 좀 풀자. 좀 위로 올려서 자, 조립법 풀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4 된 거고 여기다가 얼마? 4 그리고 1, 여기 4, 1은 4고, 여기는 3, 4, 3, 12, 11, 4, 24 딱 떨어지지? 여기가 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래서 딱 보니까, 문제 보니까, 여기는 t는 4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허글이 나올 테니까, 결국 t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4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t라는 게 바로 4의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가 얼마야? 1이라는 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알파가 아니라 바로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느 식에다 넣을까? 자, 요 식에다 넣자. 요 식에다가 바로 알파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 4 플러스 1을 넣으면 4의 제곱 16 얘가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고 결국 a는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나?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라고 구할 수 있겠다. 다음에 또 333번을 보자. 자, 방정식이 쭉 나와 있고, 자,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여기가 요 두 개 묶어야 될 거고, 여기도 두 개 묶어서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를 t로 치환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게 보이지? 이게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자. 여기를
변형시키면 2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다음 여기는 2로 묶으면 여기가 2의 x제곱이 나오겠지? 플러스가 되고 2, 그러니까 여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지. 그거 다 이해하지?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쓰면 여기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b인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뒤로 좀 이따 쓸 거고, 마이너스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고 k 쓰고, 앞에 여기에서 아까 마이너스 2 안 쓴 거 여기다 쓰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요거를 이제 치환하는 거지.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고 그 치환은 새로운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루트 ab니까 2의 0제곱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t가, 여기가 t니까 얘 t가 얼마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 요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고,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거야. 결국 이제 우리는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요런 2차 방정식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보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얘가 1창에 나왔으니까 대칭축 t를 구할 수 있을 거고, t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서 대충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그래프를 좀 대략 그려보면 대칭축이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점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t의 범위가 2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t가 2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t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요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없어질 거고 k 마이너스 2 값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봐. 여기 값이 얼마냐면 2, 얼마가 된다고? k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자, 근데 이게 요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 간다는 얘기는 요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곳이 딱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이 나와야 되는 얘기잖아. 그러면 x축이 어디로 지나가야 되겠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빨간색과 안 만나니까 그 해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해가 딱 하나 나오는 거고, 위로 계속 올라갈수록 하나가 만나는 거니까 결국은 x축이 이제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면 요렇게 요 경계선을 위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2에 해당하는 함수값 k-2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이 k-2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k-2 값이 0이 되는 경우고, 만약 x축이 이렇게 지난다라고 하면 여기는 k-2 값이 여기 x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k-2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k 값이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또 좀 지우고 또 다르게 좀 풀어줄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고, 이번에는 자, 지금 보자. 요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버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 쪼개냐면, 지금 k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t의 제곱 마이너스 2t하고 이항하면 2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적어도 교점이 한 개가 생기도록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 얘기는 요 좌변을 y로 놓으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라는 포물선과, 또 하나 y는 2 마이너스 k라는 x축의 평행인 직선이, 여기가 당연히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교점이 한 개 이상이 나오도록 k1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먼저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이 t로 묶어버리면 t의 t-2가 되는 거니까, 지금 교점이 지금 요 그리자. 여기 x축이 있고, 지금 보면 교점이 0하고 2인데 여기 0하고 2가 되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 나오겠지? 근데 t가 이게 t축이야. t가 2보다 같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는, 이거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고, 이 파란색 그래프하고 y는 2-k라는, 즉 x의 평행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한 점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2-k, 요 y는 k가
0보다 여기 있는 요렇게보다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E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고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